적인데 그때 n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된 함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RKHS라는 공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저 fx와 함수의 크기 저 두 개를 이용해서 레귤러라이즈가 되어 있는 펑션을 찾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앞에서 봤던 4줄짜리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수업 강연을 들었는데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는 게 있어야 돼서 뭐 할까 사실 그래서 이걸 골랐는데요. 결과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딱 4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 결과가 딱 이 4줄인 거예요. 저만 아름답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써먹는 거에 대해서요. 앞에 썼던 얘기입니다. 우리 펑션 f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함수의 이전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놈은 저렇게 정의가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empirical risk minimization with Hilbert rule regularization. 말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단순히 이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는 찾고 싶은 건 f예요. 펑션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지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xi와 yi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fxi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태어난 거랑 y랑 비교해봐요. 제곱을 하면은 에러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함수가 너무 커지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이 함수입니다.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 함수고요. 그래서 얘를 옵티마이즈를 해서 f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찾고 싶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옵티미제이션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막 정의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성질이 있는 f를 찾아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그 공간 속에 어떤 있는 함수를 하나 끄집어낼 수도 없고 랜덤하게 알파를 픽스시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f가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다고 정의를 시키는 순간 요 꼴이 함수를 미니마이즈해주는 이 꼴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보시면 더 이상 f가 없죠. f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찾고 싶은 파라미터가 원래는 RKHS에는 f였는데 n개의 파라미터는 알파로 바뀐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 힐버트 스페이스 놈이 이렇게 되고 저 empirical risk minimization 투놈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마가 레귤러에서 파라미터인데 저거를 키우면 함수가 커질 때 페널티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저는 앞쪽 함수에다가 넣어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이유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펑션을 찾고 싶잖아요. 뭐 어떤 걸 찾고 싶은데 그 함수가 가지는 자유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세 점을 연결한 함수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되고 이런 함수도 되잖아요. 사실상 그죠? 근데 딱 봐도 이런 함수는 이런 함수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점들을 잘 맞추면서 동시에 이 함수가 가지는 자유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함수가 좀 더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 수학적으로는 마이어스페어 쉐이너프랑 연결이 되는데 뭔가 함수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내가 학습 데이터로부터 피팅을 시켰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가서 잘 동작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서부터 레귤라이즈가 나오게 되죠. 디멘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제너럴라이즈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게 추가 부속 조건들을 더 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있는 데이터가 뭐 설명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네. 일부의 데이터는 네.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해주고 거기다가 저런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간 현상만 옵티마이즈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외에 다른 얘랑 다른 샘플이 있는 데이터들이 오면 네. 저기서 사용한 펑션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되게 유용하니까 쓰는 거. 그쵸. 네.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제일 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장이 사실 전부 끝인데 이 다음 장에서는 러닝 티어리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그 러닝 티어리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방금 질문하신 게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구할 때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턴을 한 문자 있잖아요. 네. 그 키워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구하는 건가요? 먼저 보통 구해놓죠. 그거는 뭐 폴리놈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커널 펑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거리가 가까우면 높고요. 두 개 사이의 디스턴스 메저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가 높아지면 뒤 줄어들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커널 펑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널 매스를 쓴다고 말할 때 뭘 의미하냐면 커널 펑션을 먼저 픽스를 해요. 네, 그럼 앞에서 봤던 무슨 티어렘에 의해서 RKX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꼴만 봐서는 이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은 식이거든요. 그다음 보시면은 KXZ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알파만이 랜덤 그러니까 알파만이 옵티미션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컨벡스 옵티미션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커즐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커널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커즐티 프로그램을 풀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제가 멜레블 데모를 짜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점을 추가할 때마다 함수를 계속 찾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로보틱스에서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로보틱스는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리얼타임을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러닝을 했어요. 내가 로봇한테 뭘 하라고 알려줬는데 한 2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럼 화나잖아요. 저 로봇 안 사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쓰면 좋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 퀄리티 프로그램에서 그 제가 알기로 유체스 메소드 같은 거를 써서 로컬 미니만을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뭐 컨주게이트 그레이디언트 같은 것도 있고 네.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거 있으신지 미니만 첫 번째로 이제 커즐 프로그램 글로벌 옵티마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커즐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턴 메소드를 쓰면 굉장히 빨리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 2차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없죠. 그러면 이건 아날틱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솔루션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푸는 문제는 여기 이제 컨스트레인트 들어가거든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저는 뉴턴 메소드를 풀어요. 이 문제를. DFGS 아니 그냥 뉴턴 메소드를 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잘 동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했죠. 어려운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n 디멘전의 알파를 찾는 커즐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non parametric 메소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폼을 써보면 다 한 것 같고요. 이 디멘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KXZ라는 건 뭐냐면 X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예요. 우리 학습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Z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커널들의 센터점들이에요. 커널이 인풋이 두 개니까 한 개를 픽스하겠죠. 그럼 그게 예를 들면 이만큼 있는 거죠. 저거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렇게 커널 매치를 만들고 저 알파를 찾고 싶은 거고요. n 디멘전짜리. y도 x와 똑같은 숫자만큼 있겠죠. y가 타겟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 간만한 텀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알파를 찾는 게 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파를 찾는 거는 아날리틱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이 꼴을 푸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르스 가우시안 플러스 리그레션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 스파르스 가우시안 플러스 리그레션 혹은 Z랑 X랑 똑같을 경우 가우시안 플러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도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이게 유도가 막 되는데 유도를 막 하고 났어요. 그래서 함수 꼴을 들여다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 재밌죠.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혹은 커널 리지 레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커널 리지 레그레이션은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이 증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파라미터가 사실 감마밖에 없잖아요. 감마 스무니스밖에 없는데 이 알파에 대한 직접적인 컨스트레인트를 걸 수가 있어요. 알파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한다든가 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이걸 어디다 썼냐면 입력이 사람의 위치예요. 그리고 출력이 로봇의 컨트롤인 걸 학습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걸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션 컨트롤이라고 불렀는데 그걸로 이렇게 로봇 컨트롤을 막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저거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사람을 잘 피하는 이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 모으면 뭐 예를 들면 로봇의 직진 속도가 뭐 맥시멈이 뭐 1m/s 이렇게 돼요.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가 막 뭐 한 2000m/s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파 값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풀면은 실제적으로 로보틱스 문제 이 문제를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알파 값을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코드 앞에서 봤던 코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 있잖아요. 얘를 아날리틱하게 풀어보면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0으로 놓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매트릭스 캘큘레이터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유도되는 식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닝들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자, 시간이 없나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나요? 아니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LG 학습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LG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습 데이터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같은 분포에서 나와야 돼요. 이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로부터 얻어진 fx가 가지는 성능은 다음과 같이 바운드가 돼요. 근데 이 텀을 보면 재밌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스몰 n이 의미하는 게 네, 스몰 n이 의미하는 게 베이시스 펑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텀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수를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수가 가지는 표현력을 점점 키우면 잘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 n이 분자이죠.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럼 그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이게 분자이죠. 분모이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함수가 찾을 수 있는 성능은 좋아지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학습 데이터가 더 많이 표현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한 게 이 논문에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건 저는 초콜릿 박스에서 초콜릿을 먹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 알고리즘들도 있고 여러 이론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입스에서 그 블라디믹 바프닉 VCD 매니저를 만드신 그 V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기계학습은 이제 단순히 어떤 기계에만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어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우리 로보틱스는 사람들을 다루잖아요. 로봇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보틱스 하시면 좋겠고 또한 사람을 다루는 머신러닝들이 그 로보틱스에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